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상당히 독특하게 움직여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경제 지표입니다. 이날 나왔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 소매 판매라는 거는 소매상들의 월 매출 합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전달 대비 얼마나 총액이 뭐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렇게 보는 거라서 소비 증가 또는 감소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거든요. 전월 대비 1.0% 증가. 당초 예상은 0.8% 증가였어요. 근데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바뀐 거죠.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어주죠. 그러면 보통 이러면 경기 침체 우려 덜어진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 긴축을 세게 할 거잖아.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온 지표가 이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갖다가 이제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가격 결정을 할 때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에 2%다. 예를 들어서 2%면 사람들이 이제 임금 협상할 때 앞으로 물가가 2% 정도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임금 한 2% 올려줘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원재료 가격이 앞으로 2% 올라갈 것 같으니 우리도 가격을 갖다가 일정 수준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물가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2%, 그 다음에 2년 인플레이션이 2.8% 빠졌는데 1년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완만하긴 하죠. 근데 5년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졌어요. 1년 전 수치로 이제 거의 돌아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물가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물가가 많이 잡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은 덜어졌는데 그렇다고 이제 물가가 확 올라가서 긴축을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뭐 미국 이번 7월 FOMC 회의 때 금리 얼마나 올릴까? 이런 어떤 통계가 어제 한때는 뭐 한 80%까지 1%포인트 인상 확률이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0%로 낮아졌고 0.75가 한 70% 정도까지 됐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보면 3.50에서 3.75 사이.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뭐 지금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0.75 올리니까 또 올린다라고 보면 향후에 뭐 0.5, 0.5, 0.25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상 보는 확률도 존재하긴 한데 뭐 25% 정도 되니까 뭐 그 이상 올릴 확률보다는 요번에 0.75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0.5로 올리고 계속해서 인상 강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침체 우려는 덜어내고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덜어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MF 총재가 금리 인상 효과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걸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CNBC 기사입니다. CNBC에서 보면 저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올해는 당장 뭐 유가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됐다라고 신호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 효과가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모았던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정에 노력을 하고 정기적으로 양쪽에서 소통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쪽은 수주 이내에 이제 사우디가 증산하지 않을까? 증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사우디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온도가 좀 다르긴 했는데 뭐 미국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봐서는 아마 사우디 쪽에서 조금 어떤 형태가 됐든 액션을 좀 취할 것 같다라는 분석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이든 이야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실제 추이는 좀 봐야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표 보면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좀 꺾였죠. 예, 올라가다 꺾였는데 저거는 유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계속 이래. 이렇게 이제 반려를 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달러화가 좀 떨어졌거든요. 요거 이제 이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화 같이 떨어진 게 제일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중에서 뉴스 중에서 저는 제일 저게 주목이 됐거든요. 어쨌든 달러가 좀 주춤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는 97달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제가 이제 박스권이 95에서 115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좀처럼 이제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90에서 100달러로 박스권이 조금 레벨 다운만 돼도 시장에선 좀 우호적일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건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100달러를 다음 주에도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이번 달 평균 국제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추이는 아직은 우리가 단정은 못하겠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S&P 500 지수 일봉인데 이제 아직 51선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이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해. 물론 이제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 고점 낮아지는 고점을 추세선을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900 이상 가기 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이상은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나스닥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주봉은 제가 이 200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0주선에서 다행히 이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희망 고문하는 게 차트가 아니고요. 이거마저 깨지면 어떡하지? 이걸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마저 깨진다면 이걸 항상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지는 되고 있지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되게 강해요. 이번 주에도 올라갔고 이번 월간으로 한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주봉으로도 다른 차트가 대부분 다 주봉으로 마이너스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봉으로도 플러스거든요. 이번 달 반도체 지수 추이인데 이틀 빼고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빠진 날 되게 세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7월 1일에 2458포인트였는데 지금 2693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9거래일 중에서 8일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주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우연일까?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다만 이것도 역시 51선 돌파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2800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추세가 바뀌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기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주목해 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미증시 돌아갈 때 1319원까지 빠졌습니다. 1326원으로 올라서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선 끝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고점 대비 빠졌고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환율 장기 추세. 10년 추세로 볼 때는 고점을 지금 10년 추세선 상단에 맞았거든요. 여기서 떨어져 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돌파하면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와 줘야 되는 상태고 30년 장기 추세로 볼 때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고점 추세. 이 추세선 10년, 30년 추세를 깨고 넘어가 버리면 되게 무서운 장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긴 한데 여기서 일단 조금 진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미국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요 환율은 지금 다행히 주말에 좀 빠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요거 하나가 또 시장을 망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 포인트 보면 7월은 뭐 0.75% 포인트 거의 확정됐고 9월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9월이 0.5로 가느냐 분위기가 아니면 이제 0.75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확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지표 안정되는지 여부, 그 물가지표 안정이 되면 뭐 임금 상승 압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치가 같이 또 안정될 수 있거든요. 요 수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사우디 방문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반응을 좀 해줘야겠죠. 다음 주에 95달러 밑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그 사우디가 뒤통수 치고 100달러를 다시 넘겨버리는지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번에 고점을 친 거냐 이제 이게 일단 제가 1250원하고 1300원하고 레벨이 계속 다르고 그 단계마다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환율이 그러면 주식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확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움직이지 말고 확실하게 1300원 밑으로 좀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그러고 여기서 추세선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주식시장이 한 200포인트 정도는 우습게 빠질 수도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짝이냐 아니면 제법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6만 5천 원 정도 흐름까지 한번 올라갈 거냐, 요걸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틀 전에 유튜브 방송 하나 출연해서 거기에 방송 이야기 한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 되는 것 같아요. 더 올려지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예, 오늘은 이제 미증시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